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 절세가 되겠습니다. 증여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 컨설팅을 받아본다면요. 아주 쉽게, 편하게, 그 다음에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34년 동안 총 그 VIP 컨설팅 쪽으로 3,400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과 증여 쪽 가업승계나 기타 양도세, 법인세 아니면은 종소세 관련된 세금 관련된 거 절세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잘못된 컨설팅을 받았을 때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후회로 남는다는 거. 이게 후회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적격 컨설팅을 받아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접근해서는요, 절대로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주제, 증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폐가 망신한다고 했습니다.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가령 뭐 혼자서 한다든가 컨설팅 피를 좀 줄여보고자 혼자서 인터넷 포탈을 확인한다든가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친구의 얘기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풍문으로 듣는다든가 아니면 공짜 컨설팅을 받았는데 상대가 너무나 컨설팅 경력이 미천하고 솔루션이 너무나 황당하게 팁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그 피해를 본다는 거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대표적인 폭망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사업자가 엄청난 땅과 건물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법인으로 현물 출자하면서 법인 전환하면서 생겨난 수백억 원의 손실 뭐 이런 것들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솔루션을 찾았다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상담을 했다면 정말로 300억, 600억은 확실하게 절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도 마찬가지로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을 제가 합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만 절세 쪽도 부조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컨설팅이죠. 그래서 오늘 오픈 스타트 하겠습니다. 프랑스 말로는 꼬망송이라고 하거든요. 꼬망송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증여세를 줄이고자 면세점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무슨 금융기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년자녀한테 5천만 원, 미성년자녀한테 2천만 원을 증여하면 면세점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5천, 2천 주면서 그거 가지고 비과세 상품 들으세요. 10년짜리 단기납 종신보험 들으세요. 아니면은 10년짜리 저축보험 들으세요. 어린이 저축보험 들으세요. 아니면은 또 10년 이상 되지만은 연금보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비과세 상품을 전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증여도 5천, 2천이니까 비과세야. 그런데 그 비과세 상품을 또 가입하니까 평생 비과세야. 양쪽 비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야, 굉장한 솔루션이구나. 그러니까 또 그 우리 성년자녀 19세 된 성년자녀한테 5천만 원 줘갖고 연금보험 가입시키자. 그거 10년 뒤에 다시 또 5천만 원 줘가지고 또 뭐 단기나 종신보험 가입시키자. 이러면은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금 안 내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세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없다고 제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죠. 일단 성년자녀 19세한테 5천만 원 증여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 세금은 없지만 5천만 원 갖고 연금보험 가입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공시효율 상품요. 이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비과세도 꽉 났죠.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아빠가 뭐 100억, 200억이에요. 근데 5천만 원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재산이 엄청난데 그렇다면 상수세 폭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면세점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세금은 비록 없습니다. 증여세 없고 그 다음에 비과세 상품 가입했으니까 비과세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세금이. 하지만 둘 다 문제점이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재산을 제대로 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수세 폭탄 맞고 비과세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국속고 손대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단위로 성년자녀한테 5천만 원 그 증여하면은 100년이면은 5천만 원 11번 증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봤자 5억 5천 아닙니까? 근데 100년 동안에 우리 아빠 100억 원 자산가가 100년이면 100년 사시지도 않겠지만요. 1000억, 20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딸랑 5억 5천 100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은요. 딱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듣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증여를 함에 있어서는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속세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혈을 겪더라도 증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세점 증여로 증여세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눌러주면 한쪽이 튀어나옵니다. 증여세를 안 내겠다면은요, 한쪽이 튀어나오죠. 그게 바로 상수세 폭탄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모님, 사장님이요, 금융기관에 가서 5천만 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고 세금 얻고 5천만 원으로 비과세 저축보험, 연금보험이나 가입시키자. 우리 자녀한테 5천만 원 연금보험 비과세면 얼마나 좋냐. 꼭 먹고 알 먹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순간 저를 만나면은 야,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정말로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말은 그 행하기 어렵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언이설에 속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된 일을 그르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증여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또 6억 원의 면세점 증여니까 야, 이거 금액 굉장히 크다. 성년 자녀 5천인데 뭐 자녀 12명한테 증여한 형식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6억 원 증여하면 되겠다. 배우자한테 6억 원을 증여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배우자가 재산이 똑같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50억, 50억. 근데 배우자한테 6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세금은 없지만 한쪽 배우자가 다시 또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닙니까? 특히 또 그게 또 그 배우자가 아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내다. 그러면 오래 살 거 아니에요, 혼자.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아내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수세 폭탄에 바로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상태에서 배우자한테만 증여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배우자가 6억 원 증여라고 가능하다고 해서 6억 원을 증여한다는 것은요, 증여 하나 마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저 배우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6억 원 정도는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구만리 같은 인생이 펼쳐져 있다. 그러면 재산은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조금만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주면 또 배우자가 서운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현명한 증여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부터는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1억 원까지 결혼 축하금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도 마찬가지로 면세점 증여니까 1억 5천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랑 신부한다면 3억 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양가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다면은 또 출산을 한다면 또 똑같이 3억 원을 전체적으로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은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이 조부모나 뭐 아니면 부모님이 1억 5천씩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저로의 기회인데 결국 1억 5천씩밖에 증여 못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세금은 없지만은 1억 5천의 효과는 좀 미미하다. 우리가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1억 5천을 기화로 삼아서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만약에 결혼하고
그랬을 때 자녀가 출산을 하고 그랬을 때요. 그때는 부모님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만 세대 생량 할증세액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면세점 증여라고 해서 이건 면세점이라기 보긴 좀 그런데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해서 5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원 창업자금 증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5억 원 나중에 상속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억 원 세금 없이 받았지만 자산가인 부모님은 나중에 5억 원이 합산된다면 상속세율 50% 적용 시 2억 5천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창업자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5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을 빌려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창업자금을 5억 원 받아가지고 아니면 50억 원, 100억 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 상속세는 전혀 못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창업자금도. 그랬을 때 5억 원 공제하고 4억 5천 세금을 내는데 50억 원이 합산되는 거 아닙니까?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렇다면 이 25억 원, 최대 25억 원 상속세를 못 피하니까 처음만 좋았지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종업원을 10명 이상 채용한 창업이었다면 100억 원까지 가능한데 9억 5천 내죠. 세금을. 하지만 나중에 100억 원에 대해서 50억 원 최대 상속세를 피할 수 없으니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기 좋다고 해서 꿀꺽 삼킨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땐 99%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면세점 증여로 증여세를 없애고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독이 된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재산이 많은데 겨우 뭐 5억 증여하고 5천만 원 증여하고 2천만 원 증여한다면 증여후 남는 재산이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0억 5천만 원의 자산이 있는데 아들 하나예요. 5천만 원 준다면 100억 원이 남았잖아요. 10년 동안 얘가 얼마나 굴러가겠습니까? 대충 4%로 굴러가도 140억 대 이상이 나오고요. 15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증여했는데 10년 뒤에는 더 큰 폭탄을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증여 후 그 기본적으로요. 면세점 증여를 통해서 증여 후 재산이 많으면 안 되겠고 또 그다음에 그 증여 후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그 남는 재산이 굴러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그 동기열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최대한 많이 하세요. 마중물 증여라고 합니다. 마중물 증여 뭡니까? 펌프에 물을 기를 때 미리 넣는 물이죠. 증여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고 더 많은 그 물을 깃듯이 어떻습니까? 그 더 많은 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년자녀한테 5천만 원 증여가 아니라 1억 5천 증여하세요. 그래봤자 10%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증여세는 5억 5천 증여하세요. 그래봤자 9천만 원밖에 안 되고 10억 5천 증여하세요. 그래봤자 2억 4천밖에 안 됩니다. 10억 5천이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공시 가격이라면 20억짜리 아닙니까? 그럼 20억 주면서 2억 4천 준다.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출혈도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고 마중물 증여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얼치기 전문가들이 꼭 증여세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세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요. 빨리 근본적으로 원천 봉쇄하시고요.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증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